PPT 하면 좀 띄워줄까요? 위원장님 좀 멈춰주세요. 자, 지금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돌려주시죠. 네. 자, 후보자님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1건입니다.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안만 13건에 달합니다. 우리 헌법 65조 1호에 따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탄핵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내용이 잘못돼서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하는 그런 총국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헌법적 통치수단이 통제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도구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증거가 없고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그 사이 국가의 행정은 멈췄고 정책은 표류했고 그 피해의 몫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헌법 65조 1항은 후보자께서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나 헌법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치환시켜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학회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관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의견을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탄핵소추가 되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입장인데 또 소추하는 또 국회의 입장과 제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자,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의 탄핵 심판권을 이관하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 있죠.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인용한 사유 중에는 향후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안도 탄핵 사유로 인용했고요. 그 탄핵 심판 인용 결정문에 보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같은 아주 모호한 정치적 표현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헌재가 아마 탄핵 심판권을 대법관으로 이전하자는 건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실효에 영합하는 이런 결정을 하면은 당연히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저는 힘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아마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 재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올 6월 기준으로 보니까 헌법재판소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718일입니다. 원래만 이건 법정 처리 기간 180을 알고 계시죠? 네. 예. 다음 화면 볼까요? PPT 2번. 미제 건수입니다. 장기 미제 현황을 보시면요. 2년 이상 미제가 2021년도 282건에서 올 6월 현재 414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후보자께서 알다시피 기본권의 처우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기 미제 사건으로 사건을 방치하고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죠. 맞습니까?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아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 후보자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면 스스로 정치적 집단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던 소위 대북전당금지법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말이죠. 통과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내용적으로 위헌성이 매우 컸던 법안입니다. 위헌 판단 여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헌재는 이 법안을 3년 동안 그냥 뭉갰습니다. 그 뭉갠 이유가 당시에 헌법재판관 다수가 민변이와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김영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이 들어서고 나서야 7대1로 위헌 판결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헌재가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재판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수나 진보란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을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서 헌법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여론 눈치 보기와 권력에 아부하면 헌재는 저는 존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